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생활체육 김희재입니다. 헬스클럽 또는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생활체육에서 올바르게 운동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아주 멋진 분이 자리를 잡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엽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어떤 동작 배워볼 건가요? 저희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웨이트 홈 트레이닝 몇 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동작은 어떤 동작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저희 스쿼트 먼저 배워볼 건데요. 네. 스쿼트는 말 그대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는데 발끝을 살짝 사선으로 돌릴 거예요. 네. 그러고 그냥 밑으로 앉는다라는 느낌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앉는다는 느낌을 가는데 네. 골반을 접으면서 내릴 거예요. 골반을 접으면서 내리는데 골반이 먼저 접히고 내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의 동작으로. 근데 골반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사실상 잘 네. 앉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의자에 되고. 약간 걸치듯이 그렇죠. 앉는 느낌? 네, 근데 의자에 앉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턱 하고 앉으니까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네네. 스쿼트는 내가 이 힘에 저항을 걸면서 앉는 동작이라서 사실상 의자에 앉는 걸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앞쪽에 두고 네. 발끝을 11자로 하셔도 되고 바깥으로 돌려도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무릎이 이 발끝의 라인에 맞게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1자 라인에 있으면 무릎도 11자로 가는 게 맞고요. 바깥으로 살짝 회전돼 있으면 무릎도 바깥으로 회전돼 있는 게 맞는데 보통 다리가 후천적으로 평발이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발끝이 이렇게 안으로 회전돼 있을 수가 있어서 내려가다가 다리가 안쪽으로 굽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안쪽 무릎이 조금 따라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릎을 살짝 발가락으로 눌러서 바깥으로 그대로 누른다고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올릴 때도 허벅지의 힘이나 허리의 힘으로 이렇게 꺾어서 드는 게 아니라 발로 지면을 밀면서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발을 약간 일자로 두고 맞나요? 일자에서 살짝만 사선으로 사선으로 넣어주세요. 두고 조금만 더 길이 조금 폭은 됐나요? 네, 폭은 어깨 넓이 정도. 네, 폭은 어깨 넓이 정도로 네, 어깨 두고 넓이 정도로 약간 두고. 발을 사선으로 바깥으로 돌린다고 하죠, 발을. 네, 근데 이게 발끝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냥 아. 이 선에 맞게 네. 발 라인에 맞게 그대로 눌러만 주시면 그대로 될것 같아요. 내려가는 느낌? 네, 이 팔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그냥 천천히 내려갔다가 맞나요? 네, 조금 더 눌러주세요. 더 내려가요? 네,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릴 때는 뒤꿈치에 체중이 한 60% 정도 실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발가락으로 지면은 누르고 있대 네. 뒤꿈치에 60% 정도의 힘으로 같이 밀어주시면 그럼 돼요. 뒤꿈치의 힘으로 올라가는 네네, 거죠? 그렇죠. 뒤꿈치의 힘으로 올라와야 허벅지와 엉덩이가 사용이 되니까요. 아, 그렇죠. 다시 천천히 가셨다가 그대로 들어주실게요. 이게 엉덩이로 올라가는 느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바닥을 밀면서 올라간다는 느낌. 아, 밀면서. 네. 지면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지면을 누르면서. 이쪽 바깥 허벅지 힘이 진짜 많이 네, 들어가네요. 맞아요. 바깥으로 바깥의 힘을 써야만 엉덩이의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바깥의 힘이 무조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 힘이 아니라 네네, 밖의 그쵸. 힘을 네, 쓰면서 중앙과 바깥 이쪽이 더 주로 아. 실리면 되거든요. 다리 근육을 조금 만들어주는 느낌? 네, 그렇죠. 맞나요? 다리 근육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네. 엉덩이 라인도 잡아드리고. 그런 아, 느낌으로 약간 생각하시면 힙업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힙업. 오,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자세는 맞아요? 네, 자세 그대로 가셔서 무릎이 모이지 않게 네, 그대로 들어줄게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하다 보면 다리가 좀 모여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모여지는 느낌이 없는 약간 것 안짱 같아요? 다리 되는 네네네. 느낌? 네. 다리 힘이 없어서겠죠? 이게 내가 아치가 무너지는 분들은 체중이 발에 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중이 조금 실리면서 자동적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바깥으로 내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바깥으로 힘을 약간 이렇게 넓혀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발에 좀 모든 신경이 발로 다 네네네네, 가게 발로.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벅지가 아니라 네. 발에 신경을 가면서 올라오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넓게 벌려주시고요. 네. 아까 스쿼트보다는 네. 한 보폭 반 이상을 조금 더 넓게 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아까 똑같이 발끝에 맞게 무릎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대로 내려갔을 때 네. 이 정강이 뼈가 일직선으로 내려올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아, 정강이 뼈가 일직선. 네네네. 내가 거울을 네. 봤을 때 정강이 뼈가 일직선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 만약에 이거를 과하게 벌리게 되면 내려갔을 때 얘가 바깥으로 갈 거고요. 정강이 뼈 자체가. 그리고 너무 안으로 넣어서 해버리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무릎이 다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항상 정자세로 내려갔을 때 내가 이 정강이 뼈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면 되는데,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와이드 스쿼트를 힙에 위주로 많이 하는데 네. 힙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엉덩이를 빼주시면서 아까 그 스쿼트처럼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시면 엉덩이에도 자극이 가거든요. 그러고 올라와서 엉덩이를 살짝 조아주시면 되고요. 아, 네. 그 대신 우리가 와이드 스쿼트는 원래 안쪽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쪽으로 쓰시려면 이렇게 해도 사용은 되지만 네. 엉덩이가 조금 더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그냥 와이드 스쿼트는 네. 얘를 굳이 꺾지 않고 네. 그냥 편하게 이 상태에서 옆으로만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밑으로만 누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을 뒤로 빼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셔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이쪽 안쪽에 또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바깥으로 턴아웃. 발을 턴아웃 발을 시키고.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대로 내려가는 네, 말씀이시죠? 그대로 일단은 네. 엉덩이부터 빼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힙으로 힙을 한번 뺀다는 게 골반을 이렇게 뺀다는 말이에요. 네, 골반을 뒤로 빼면서 그대로 스쿼트 내려가. 하듯이 앉아주시면 돼요. 가자. 앉았을 때 발끝은 살짝 바깥으로 벌려져 있고 이 발끝과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져요. 네. 지금 다리가 조금 넓거든요. 네, 다리를 좁힐까요? 살짝만 좁힐게요. 아, 너무 많이 좁혔어요. 이 정도요. 네. 그 상태에서 근데 집에서는 보통 앞에 거울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감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최대한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뭔가 걸린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앉아주시면 사실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내가 너무 바깥으로 너무 많이 벌리는 게 아닌 이상 네. 너무 바깥으로 많이 벌리면 벌리는 것부터 여기가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자세는 나오시면 안 되고 조금 내가 해서 앉을 때 여기가 조금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오는 자세로 준비 자세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힙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죠. 허리를 빼고 골반을 살짝 빼면서 그러니까 골반을 밀듯이 네, 그 뒤로 밀듯이 뒤로 밀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그대로 되고요. 내린다. 그렇죠. 앞에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상태로 네. 일어나시면서 힙을 한번 살짝 쪼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아. 살짝 다시 앉고 내려가는 거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거는 내가 딱 당기는 선까지 내려가시면 되는데 네. 골반이 내려가다 보면 뭐 내가 스트레칭이나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셔가지고 골반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아, 네. 말리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내가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딱 당겨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딱 그까지만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되거든요. 딱 걸리는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네네. 그쵸.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줬다가 그대로 올라오셔서 쪼아주시고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무릎은 최대한 모이지 않게 하고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올라와서 네, 그대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숨쉬고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 앞발이 발가락이 조금 올라오는 거 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체중점이 사람이 원래 서 있게 되면 체중점이 뒤쪽으로 저희가 쏠려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엉덩이도 뒤로 빠져 있고 네. 체중점이 뒤로 쏠려 있어서 이게 발가락이 자꾸 들리려고 하는 건데 그럴수록 발가락은 더 지면에 눌러 주셔야 돼요. 내가 그것까지 꼭 신경을 써 주셔야만 네. 근육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발가락에 우리 근육들이 다 위에 발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근육들이 네. 그래서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면 네. 결국에 뒤꿈치만으로 자꾸 뜯다 보게 되면 나중에 균형도 잘 못 잡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상에 조금 더 노출되기 쉬우니까. 그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염증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네네. 운동하시다 보면 만나 뵐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도 이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뒤꿈치 염증이 사실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염증이 생겼을 때 했을 때 크게 아픈 게 지장이 없다면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했을 때 통증이 생기신다 그러면 네. 조금 다른 교정 운동이나 다른 재활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동작이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배워볼 수 있어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요. 집에서 저희가 혼자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네. 최대한 바른 자세로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바른 자세로 해야만 내가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정확한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하시길 꼭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